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이제 성에 대해서는 그만 생각해야 한다고 한 번쯤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처음에는 다소 낯설거나 어쩌면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생각 속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 5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여성의사 서연김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중장년, 노년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기록이 아니라 삶이 전해준 깊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노년의 성, 건강, 그리고 사랑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관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는 71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 기운이 없고 아내와도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지 못합니다. 이 나이에 그런 게 뭐 중요하겠나 싶었는데 자꾸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에 어르신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피로감과 성욕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다행히도 간단한 생활 습관의 조정과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어르신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고 아내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진료실을 나서던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성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성과 건강은 단순히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관계, 삶의 의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영역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나이에 무슨 성이냐며 자신을 제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는 이제는 늦었다며 사랑과 건강을 포기하려 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신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실수부터 외로움으로 인해 사기에 노출되는 위험, 그리고 부부간 대화 부족으로 멀어지는 마음까지. 이 모든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나 값비싼 치료가 없어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과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산책, 배우자와의 5분 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잠시 상상해 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이 여정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함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운이 없네,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적 있으신가요? 이 흔한 생각이 바로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치명적인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인 건강을 연구하며 작은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 후회를 겪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8세 박민재 씨는 어느 날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늘 동네에서 손주와 공기놀이를 하며 환하게 웃던 분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표정이 다소 어두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기운이 없고 특히 아내와 가까이 지내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게 뭐 중요하겠나 싶었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박민재 씨는 성욕이 줄고 가끔 기능적인 불편도 있었지만 그저 나이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증상은 고혈압과 당뇨의 초기 신호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성기능 저하는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60%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2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욕 감소나 관계 중 수미가 빠지는 증상은 단순한 호르몬 변화가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를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겨버리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박민재 씨는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지만 많은 분들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6개월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만 확인해도 큰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기검진을 받은 60대 이상 환자의 약 70%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둘째,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약 25% 개선하고 심장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공원에서 바람을 쐬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걸 물어보면 창피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더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박민재 씨 역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상담한 뒤 간단한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자 아내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었고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박민재 씨처럼 여러분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지금 이 순간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단 10분이라도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끼신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외로움이 어떻게 사기의 덫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간단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삶의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할 때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때로는 우리를 위험한 함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어벽을 무너뜨려 사기의 덫에 빠지게 만드는 두 번째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외로움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72세 이명숙 씨의 사연은 제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명숙 씨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점점 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채팅방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명숙 씨의 하루를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하다며
잠시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명숙 씨는 그의 진심을 믿고 3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그 이후 그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명숙 씨는 제 앞에서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이명숙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외로움과 관련된 사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전화로 시작된 감정 교류는 악용되기 쉽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 피해는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경계심을 낮추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에 쉽게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마음과 재산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람과는 절대 혼자 또는 늦은 밤에 만나지 마세요. 낮 시간대의 동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송금하지 마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만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영상통화로 신원을 확인하세요.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 상대의 진정성을 조금 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사기를 예방하는 매우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명숙 씨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진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요즘은 외로울 틈이 없어요. 친구들과 책 이야기를 하며 웃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명숙 씨처럼 여러분도 외로움을 건강하게 채울 방법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모임에 한 번쯤 나가보세요. 단 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살펴봤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성생활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바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안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심이 건강을 얼마나 크게 위협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임신 걱정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가벼운 생각이 바로 건강을 위협하는 세 번째 치명적인 함정, 성생활에서의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하며 안전을 소홀히 한 탓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한 분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7세 최영희 씨는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만난 파트너와의 설레는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과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조금 불편한가 보다 했어요. 그녀는 말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최영희 씨는 성병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방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부끄러움 때문에 한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 씨의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어르신의 성병 감염률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특히 클라미디아나 매독과 같은 성병이 60대 이상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약해지기 때문에 감염 후 회복 속도도 느리고 합병증 위험 역시 커집니다. 치료하지 않은 성병은 만성염증은 물론 심한 경우 신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성병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안전은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세요. 콘돔은 성병 예방에 90% 이상 효과적이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계 전에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나누세요. 최근에 검진은 받으셨어요? 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관계 후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가려움, 통증, 발진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곧 괜찮아지겠지라며 미루다가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최영희 씨 역시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 병원을 찾은 덕분에 빠르게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제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안전을 챙기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최영희 씨의 변화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생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약국에 들러 미리 콘돔을 준비해 두거나 파트너와 건강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꼭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네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출처가 불분명한 정력제에 의존하는 위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운을 북돋운다는 광고에 혹해 피해를 입은 사례와 함께 약에 의존하지 않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기운을 북돋는 천연정력제라는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달콤한 문구에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건강을 위협하는 네 번째 치명적인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약에 의존하다가 큰 위험에 처한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이야기를 통해 약에 기대지 않고도 안전하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70세 김동훈 씨는 동네에서 늘 자전거를 타며 활기차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떨어지고 부부 생활에서도 예전 같은 자신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100% 천연, 부작용 없는 정력제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문했고 며칠 뒤 도착한 약을 꾸준히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 약에는 시알리스 성분이 기준치의 3배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동훈 씨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은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기운 좀 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동훈 씨의 경험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정력제의 약 30% 이상이 허위 광고이거나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알리스나 비아그라와 같은 성분은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약들이 일시적인 효과만 줄 뿐 근본적인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 하나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손을 뻗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약이든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상담을 통해 약을 조절한 환자분들의 약 80%가 부작용 없이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둘째,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스스로 약의 용량을 늘리지는 마세요. 이런 행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을 강화해 혈액순환과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골반 근육을 10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하루 3세트,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해보세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을 지속한 남성의 약 60%가 3개월 이내에 성기능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도움이 됩니다. 질 근육을 강화해 전반적인 골반 건강을 높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일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김동훈 씨 역시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약을 중단하고 케겔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시작했죠. 3개월 후 그는 저 서연 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자전거를 탈 때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요. 집에서도 제가 훨씬 밝아졌다고 해요.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약에만 기대기보다 오늘부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활력을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본 정력제 광고에 끌린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약 없이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해본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자, 이제 4번째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았으니 5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부부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바로 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40년 넘게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매일 아침을 함께 맞는 부부라 해도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어색함이 바로 5번째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배우자와 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이 선택은 부부관계에 깊은 오해를 남깁니다. 지난 50년간 진료 현장에서 저서연 김은 대화의 부재가 부부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감을 만드는지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어색함을 깨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간단한 방법을 나눠 드릴게요. 먼저 한 분의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69세 정순자 씨는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희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은 각방을 써요.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순자 씨 부부는 성에 대해 단 한 번도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네 나이에 무슨 그런 얘기냐며 대화를 피했고 정순자 씨는 그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을 쓰게 되었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죠. 정순자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룸메이트처럼 사는 기분이에요. 이게 정말 부부일까요? 이 이야기는 많은 부부에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절반 이상이 성에 대해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어색함을 넘어 오해와 감정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대화가 부족할 경우 우울증 위험이 약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성은 부부 관계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이를 외면하면 마음의 거리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킨십과 대화가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증가하고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색한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대화면 충분합니다. 음악 첫째,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함께 TV를 보다가 돈을 포옹할 때 기분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에 차 한 잔을 마시며 10분 정도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서로의 눈을 보며 요즘 무슨 생각을 해?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이 부부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다시 살려줍니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의 요리교실이나 산책 모임 같은 활동은 부부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심리적 개방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 부부의 약 70%가 관계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정순자 씨 부부도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두 분은 동네 플로깅 모임에 나가 함께 쓰레기를 줍고 웃으며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3개월 뒤 정순자 씨는 저 서연 김에게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산책했어요. 여러분, 작은 대화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느껴지시죠? 정순자 씨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자와의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주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작은 질문 하나가 부부관계를 되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눠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이미 시도해본 따뜻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자, 5번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6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사랑과 감정을 억누르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창피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을 바꾸는 사연과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부끄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을 숨긴 적은 없으신가요? 자녀나 이웃의 시선을 의식해 설레는 감정을 억누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생각이 바로 6번째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사회적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실수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난 5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저 서연 김은 사랑을 포기한 뒤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지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뜻한 사연 하나부터 시작해볼까요? 75세 오미경 씨는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과 마음이 통했지만 결국 그 감정을 스스로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식들이 전마가 무슨 연애야라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 뭐라고요? 오미경 씨는 자녀들의 시선과 늙어서 철없다는 이웃의 말이 두려워 설레던 마음을 꾹 눌러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분과 함께 산책하며 차 한 잔 나누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미경 씨는 저 서연 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미경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60%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나 주변의 평가를 의식해 사랑과 설렘, 심지어 행복까지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감정에 과연 나이가 제한이 있을까요? 미국 노인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위험이 약 20% 낮고 우울증 발병률도 약 22.5% 감소한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시선을 내려놓고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발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음악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인정이 용기의 첫 단추입니다. 둘째, 자녀나 가까운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라는 진심을 전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응원해줍니다. 실제로 자녀와 대화를 나눈 어르신의 약 70%가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통해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정리해보세요. 상담은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더 아끼는 방법입니다. 오미경 씨도 이 과정을 실천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고 용기를 내 경로당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두 분은 이제 매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미경 씨는 저 서연 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가슴이 뛸 줄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여러분, 오미경 씨의 변화는 사랑과 감정이 나이를 초월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설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을 용기 내어 꺼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자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마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용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자, 6번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성을 단순한 육체적 행위로만 바라보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젊은 시절의 열정이나 단순한 육체적 행위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생각이 바로 7번째이자 마지막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성을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지난 50년간 환자들을 만나오며 저 서연 김은 성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깊은 감정적 연결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성의 진짜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71세 황진수 씨 부부는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서로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고 계셨어요.
황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희 부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아요. 예전엔 침대에서 가까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아내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황진수 씨는 성을 삽입 중심의 행위로만 생각했고 그것이 어려워지자 부부관계 전체가 흔들린다고 느꼈습니다. 아내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은 성을 단순한 육체적 성과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그 생각이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오해는 많은 부부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약 60%가 성을 육체적 행위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따뜻한 개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잡기나 포옹 같은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약 30% 줄어들고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행복감을 키우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은 삽입이나 성취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황진수 씨 부부처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부부애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상 속 아주 작은 실천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손잡기나 포옹 같은 스킨십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저녁에 TV를 보며 손을 살짝 잡거나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의 스킨십은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약 10% 높인다고 합니다. 둘째, 함께 요리하거나 산책하며 교감을 쌓아보세요. 부엌에서 김치전을 함께 부치거나 동네 공원을 걸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어떤 성행위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음악성은 성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냥 안고 자고 싶어 라는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황진수 씨 부부도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두 분은 매일 저녁 5분씩 서로의 어깨를 마사지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달이 지나자 황진수 씨는 저 서연 김에게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내가 웃는 모습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마사지하면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우리 부부의 새로운 보물이 됐어요. 여러분, 황진수 씨 부부의 변화는 성이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자와 작은 스킨십을 시작해보세요. 저녁에 손을 잡거나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우자와 어떤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이미 경험한 소중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7번째 함정을 피해갈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함께 배운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부부의 감동적인 변화를 통해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자, 마무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성과 건강을 둘러싼 7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실수부터 사회적 시선에 얽매여 감정을 억누르는 행동, 그리고 성을 단순한 육체적 행위로만 여기는 오해까지.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노년의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따뜻하고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부부의 감동적인 변화를 통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73세 이정희 씨 부부를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 그들은 각방을 쓰며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죠. 이정희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내와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됐어요. 예전엔 손잡고 산책했는데 이젠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5분씩 서로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뒤 이정희 씨는 환한 미소로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제야 아내의 미소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요즘은 같이 시장도 가고 손주 얘기를 하며 웃어요. 그들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작은 스킨십으로 연결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이정희 씨 부부의 이야기는 여러분께도 큰 울림을 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정기 건강검진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포옹이나 손잡기 같은 따뜻한 스킨십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사랑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의사나 상담사와의 대화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이 새롭게 시도해본 작은 변화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시작하지? 라며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단 5분만 배우자와 손을 잡거나 동네를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지혜와 용기를 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과 행복의 비결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가 이 따뜻한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이어가게 합니다. 50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제가 확신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건강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